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신용카드보다 얇은 유리 조각이 미국의 250억 달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트럼프 달래기 위해 차체 수출 제한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흥미로운 기술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창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창문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연간 25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용카드보다 얇은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진 차세대 창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처럼 얇고 튼튼한 유리, 이제는 집의 창문에도 적용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리 제조사 코닝이 만든 이 특별한 유리는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도입했던 고릴라 글래스에서 시작된 기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코닝에게 요청해 만든 그 유리 기술이 이제는 우리의 주택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유리는 신용카드보다 얇고 매트리스보다 클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고 강도도 우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이중창은 100년도 넘은 기술입니다. 최근까지는 불활성 가스를 채우거나 열 반사 코팅을 추가하는 정도로 효율을 개선했지만 기본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 결과 대부분의 창문은 여전히 벽보다 10배에서 2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잃게 만듭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가구는 통풍, 누수, 창문 비효율성 때문에 연간 약 200에서 4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25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닝과 콜로라도의 고성능 창호 기업 알펜이 손을 잡고 3중창, 4중창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유리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창문들은 기존의 이중창보다 약 20% 정도 비싸긴 하지만 단열 성능은 주변 벽보다도 뛰어날 수 있고 강풍과 한파, 정전 상황에서도 실내 온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유리창은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한 허리케인 안전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으로 제작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노스 베니스에 위치한 마이터 브랜드라는 회사는 이 유리를 활용해 무게는 기존보다 40% 가볍고 허리케인용 건축 기준인 마이애미데이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충격 방지 창문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실제 허리케인과 동일한 기압 조건과 시속 55km로 발사되는 EX4 나무 포탄 2개를 견뎌야 하는 까다로운 테스트입니다. 이러한 고성능 유리창은 현재는 홈디포나 로컬 철물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는 없지만 코닝이 점차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알펜도 콜로라도와 펜실베이니아 두 곳에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며 보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설계할 때 이 창문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고 있고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이미 설치해 본 뒤 엄청난 난방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고성능 주택 건축업체에 종사하는 데이비드 슐라이어 씨는 2015년부터 알펜의 3중창을 설치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남향으로 큰 유리창이 있는데 겨울이면 유리창이 추운 공기를 들이면서 실내를 냉각시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3중창은 태양열은 받아들이고 반대로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은 차단해주기 때문에 추운 겨울날에도 난방 없이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생활이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난방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그는 마치 온실처럼 따뜻한 집 안에서 여유롭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첨단 창문의 확산 여부는 결국 시장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법규가 더 엄격해지고 건설업체와 임대주들이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게 된다면 이 혁신적인 유리창은 조만간 많은 미국 가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아이폰을 위해 만들어졌던 유리 기술이 이제는 우리의 집을 더 따뜻하고 조용하며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집요함이 낳은 또 하나의 혁신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공간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 절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과연 이 얇은 유리 조각이 진짜로 250억 달러짜리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국제 무역 관련 주요 이슈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무역 전략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같은 주요 산업, 제품의 수출을 일부러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단순한 수출 조정이 아니라 과거 1980년대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썼던 전략을 따라가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 수출을 제한했고 그 덕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팔 수 있었으며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중국은 더 강력한 무역 압박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임기 동안 중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대부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에 20%의 추가 관세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전략적 양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나 배터리처럼 워싱턴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에서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이죠. 이 전략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비판, 즉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통해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양보가 아닙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협상의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경제 고문들은 만약 수출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나 배터리 제조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허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매력적인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때때로 중국의 미국 투자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의 참모들 중 상당수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상 전략은 시진핑 지도부가 단기적인 유연성을 통해 미국과의 전면 충돌을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 산업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실제로 일본도 과거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계기로 더 고급 차량으로 시장 전략을 전환했고 그 결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수출을 제한하는 대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불균형은 현재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숫자는 미국이 상대하는 어떤 나라보다도 큽니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멕시코나 베트남 같은 제3국을 거쳐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수출 제한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관세로 인해 미국 정부가 얻는 세수를 높이 평가하는 만큼 수출 제한이라는 접근 방식이 그의 성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베이징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중국은 현재 트럼프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4월 초부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평가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다시 현실화될 경우 중국은 과거 일본의 방식처럼 수출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높이는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자국 산업의 구조를 조정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는 단순한 수출입 이상의 문제입니다. 지정학, 산업 전략, 에너지 기술, 일자리까지 모든 요소가 얽혀있는 복잡한 판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